아침에 웬 여자가 전화 와서 뭐 하는 거야? 나를 찾은 거지. 그것도 모자라서 뭐해?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뭐해? 전화를 끊게 된 거지. 난 오전에 약속 원래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오후에 하면 되지. 왜 출퇴근 시간에 귀찮게 사람들하고 그지? 그 다음에 원래 새벽에 오는 전화는 뭐 하는 거야?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전화는 아니잖아. 잘 받지도 않거나 뭐해? 응하지도 않는데 이날따라 그지? 어쨌든 아침에 뭐해? 대충 씻고 뭐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나간 거지. 갔더니 누가 있었어? 웬 여자가 있었던 거지? 보자마자 알아 몰라. 알죠. 그죠? 왜 그 옛날에 모습이 뭐 그대로 있었거든요. 물론 몸피라고 말하는 그 몸 두께라는 것은 뭐에 좀 두꺼워졌지만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는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뭐에 얼굴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 스물 동안이나 갇혀있던 뭐 말들이라고 말하면서 노트 하나를 준 거죠.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 세상에 단 한 것뿐이시지 내가 사랑하는 뭐에 현아에게 이렇게 쓴 거죠. 자신이 쓴 거에 대한 기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에 20년 전으로 과거 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랬지. 또한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봐도 된다고. 이해가심? 자, 20여 년 전에 뭐 한 거였어?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었지. 거기서 전부 다 뭐해? 대학, 대학, 대학이라고 외치는데 이 주인공은 뭐 하는 거야? 거기에 호응하기가 싫었던 거지. 집안의 기대치는 커, 작어? 크죠? 가난한 형편에 어쨌든 뭐해? 좀 더, 보다 넓은 지역으로 아버지가 어쨌든 뭐 무리를 해서 뭐해? 유학 아닌 유학을 보내준 거지. 그 지역의 도시겠지. 그리고 나다 뭐 하는 거야? 공부를 해서 대학을 잘 가기를 바랬으나 뭐해? 이 주인공의 생각은 달랐던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었게 해준 게 바로 뭐였어? 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아니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를 쓰게 된 거지. 처음에 쓰는 시의 경향은 어땠어? 선승의 경구 같은 그지 잠언적이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이라든가 깨우침을 줄 것 같은 그런 글귀를 썼다는 거지.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오늘은 그 다음이죠. 이어서 합시다. 이어하는 거 집중적으로 보시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에 장면하고 등장인물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떤 상황인지, 갈등을 빚는지, 해소를 빚는지, 아버님의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지, 이해가심? 별거 아니지만 그걸 알아둬야 되는 거고 어디다 밑줄을 긋지 모른단 말이야. 그 밑줄 긋은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니면 선지 1, 2, 3, 4분의 현대시가 주어졌을 때 정서가 비슷한지 거기다 여기 시가 삽입돼 있잖아. 그지? 거기 끝에다가 그 페이지에다 하나만 써놔. 자, 아니 거기 밑에 하대 시가 삽입돼 있지. 그지? 뭐라고 써야 돼? 소설은 운문이야 산문이야? 운문은 리드미컬한 걸, 산문은 그냥 줄글로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소설은 운문이야, 산문이야? 산문이지. 시는 운문이야, 산문이야? 운문이지. 그럼 이건 글의 종류가 지금 소설이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써나 산문 속에 운문을 삽입하여 소설의 단조로움을 회피했다. 계속 줄글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 중간에 갑자기 짧은 금에서 뭐에 리드미컬한 글을 넣어주자 뭐 하는 거야? 약간 리듬이 깨졌다는 거야. 그 전에 소설의 어떤 리듬이. 이해가심?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자 넘기시고 갑니다. 내가 앞에 걸으시고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그럼 쓸 당시에는 만족 불만족? 만족이요. 하지만 이따가 후회를 합니다. 어쨌든 써놓으세요. 뜻도 모르는 어휘를 조합하여 쓴 시에 대한 자화자찬의 모습. 그러니까 지가 써놓고 지가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라니 나는 나 배려시고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과거 자신의 시 창작 능력에 대한 과거 자신의 시 창작 능력에 대한 기고만장한 모습이라고 써놓으세요. 자만을 뛰어넘고 있죠.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갈겼답니다. 시 앞에 그러시고요.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그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아서였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내가 시를 쓰는 목적. 컴마 뭐라 그래? 자기에게 명이 부여된 것 같다. 사명감. 시인 앞에 두시고요.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가로 닫으시고요. 왜? 부처님이나 예수, 공자, 맹자는 다 뭐야? 성인이죠? 뭐 하신 분들이야?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뭐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주신 분들이지. 그잖아.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누가? 자기를. 왜? 나는 뭐하니까? 시를 쓰잖아. 시를 써서 뭐하고 있어?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잖아. 누구도 못한 것을 부처님이나 예수, 공자, 맹자가 못한 것을. 이해가심? 가르침 모두 써놓으세요. 종교적 절대자보다 시인인 자신이 아픈 사람의 영혼을 더 달래줄 수 있어서. 물론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 시란 시 앞에 오르시고 마땅히 미치세요. 새 속의 탁한 삶의 눈먼 이들 미치시고 뭔가 그럴싸한 경구 미치시고 들려주어야 하는 걸로 알았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시라는 것은 자기가 정의를 내린 거지. 마땅히 세속이 뭐야? 인간 세계에 탁한 삶, 뭐야? 탁한 삶이니까 굉장히 좀 어두운 삶이겠지. 눈먼 이들 뭐겠어? 그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이들이겠지. 거기다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인간 세상에 부귀영화나 출세를 추구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적 안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 그럴싸한 경구 미치시고요. 경구가 뭐라 그랬어? 깨우치는 말들 써놓으세요. 깨우침이나 교훈을 주는 글이죠. 깨우침이나 교훈을 주는 글. 들려줘야 하는 걸로 알았대요. 누가? 자기가 뭘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런 얘기예요.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현아를 만나기 전 내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시의 본질과 의미입니다. 시 하면 뭐해? 저 속세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삶의 의미도 모르는 채 돈이나 벌고 출세나 하겠다고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깨우침을 줘야겠다. 이해가심?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 다음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대요. 그때 현아를 알았대요. 현아는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대요.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 되게 친했네. 그래서 앞에 그러시고요.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대요. 가로다시고요. 이 말은 좀 모호하지, 그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면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으니까 정말 겉이나 속이나 다 친한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말로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일단 써놓으세요. 진정으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는
못하는, 다 털어놓지 못하는 사이임을 짐작. 컴마 사건이 벌어진 원인 중 하나죠. 이게 왜 사건이 벌어진 원인 중 하나야? 아, 그렇지. 그 삼각관계였으면, 그러니까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잖아. 그지? 만약에 친구하고 정말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면 뭐 하겠어?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나 현아 되게 마음에 들어. 나 쟤랑 사귈까봐. 네가 좀 도와줄래?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한다는 거야? 시집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친구도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 그지?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지. 나한테 뭐 했으면 돼? 야, 나 하숙집 딸인데 쟤랑 지금 사겨? 이 말 했었으면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쓸데없이 시집을 전해달라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 다음,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미치보세요.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미치고요. 현아와의 첫 만남. 순간 속으로 남몰래 미치보세요. 도인이 척했던 나 자신. 미치고요. 왜 도인이 척했던 나 자신이지? 앞에 질러야지. 앞에 생각해봐. 나 왜 도인이 뭐야? 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돌을 닦는 사람이지.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난 뭐해? 인간 세계의 어떤 현실적인 나에게 처한 문제인 뭐야? 대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해? 사람들에게 뭐 포장하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뭐해? 괜히 누구 도인이 말할 것 같은 경구 같은 거나 뭐해? 시로 쓰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속세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현아는 속세의 사람이야? 속세를 벗어난 사람이야? 속세의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지금 도인과 같이 행했잖아. 그러니까 난 당연히 현아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정상인 거지. 근데 내가 현아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내가 뭐 하는 거야? 도인이 아니라 도인이 척했다는 거지. 이해가심? 그런 논리야. 그래서 도인 척했던 나 자신에다 밑줄으시고 써놓으세요. 탈속적 경향의 탈속은 뭐야? 벗어날 탈, 세속, 속, 인간 세상 속 이런 얘기예요. 인간 세상을 벗어난 게 탈속이에요. 탈속적 경향의 시를 썼기 때문.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추구하던 시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탈속의 시세계를 불렀다면 뭐 하는 거야? 이제 현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겠죠. 검정 앞에 오르시고요. 검정 교복에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긴 오뚝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가로다시고요. 뭐요? 과거 내가 바라본 현아의 첫인상. 과거 내가 바라본 현아의 첫인상. 컴마 맑고 깨끗한 이미지. 컴마 뭐라 그래? 외양 묘사라고 말합니다. 외양 묘사. 나는요 현아를 갖다가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미쳐보세요.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대요.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첫사랑에 빠진 느낌. 현아가 펴르시고요.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답니다. 까르다시고요. 언제도 악수를 청했지? 아침에 만났을 때. 아침에 만났을 때도 뭐해? 손 잡고 희다고 생각했어 안 했어? 했지. 똑같이 그지?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과거 첫 만남과 오늘 아침 제외한 상황이 유사함. 오빠 배우시고요. 오빠 실 쓴다면서? 야 멋지다. 가로 달으시고요. 써주세요. 나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던 현아.
나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던 현아죠. 현아가 펴시고요.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답니다.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첫 악수의 느낌으로 첫눈에 반함. 이어 현아 펴시고요.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대요.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밑줄으세요. 내 온몸이 흔들리는 것 밑줄이시고 일단 그 밑줄만 거놓으세요. 또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 밑줄으세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밑줄이시고요.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는 거 밑줄이시고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거 밑줄이시고요. 같았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일단 써놓으세요. 뭐라 써라. 현아에게 반하여 마음을 빼앗긴 내 심리 상황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 치고 무슨 법이야? 밑줄까지 거줬는데? 밑줄 첫 번째 뭐였어? 온몸이 흔들리는 거 1이라고 쓰세요. 1. 상관없어. 바닥까지 흔들리는 거 2. 지구가 흔들리는 거 3. 세상이 다 흔들리는 거 4. 뭐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중딩 때 배웠었는데. 점점 뭐하고 있어? 흔들리는 범주가 커지고 있지. 무슨 법이야? 점층법입니다. 써놓으세요.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반성해야 돼.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점층법.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점을 알고 있었대요. 나 앞에 그러시고요.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대요. 깔아주시고요. 그럼 무슨 말이야? 3년 동안 같은 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도 뭐 하는 거야? 자신이 시 쓴다는 걸 숨겼다는 거죠? 티를 안 냈다는 거예요. 뭐 숨겼다는 것도 되겠지만 어쨌든 티를 안 낸 거죠. 그러나 친구는 뭐 하는 거야? 얼핏 내가 하는 짓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써놓으세요. 1인칭. 이거 무슨 시점이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그치? 주인공 시점은 뭐라 그랬어? 쓰지 마. 쓰기 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뭐지? 작품 안에 서술자, 밖에 서술자. 작품 안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면 읽어 못 읽어? 읽어. 근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야? 나 자신뿐이지. 다른 인물들은 읽어 못 읽어? 못 읽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건 되게 편하지만 내가 친구 마음 알아 몰라? 내가 시를 쓰고 있다는 걸 친구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르지.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 빼고는 잘 모르거든. 이해가심? 써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한계라고 써놓으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한계. 콤마 찍고 등장인물 중 자신 이외의 인물의 내면은 읽을 수가 없음. 다만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통해 추측할 뿐입니다. 나 앞에 그러시고요. 나는요 얼굴이 화끈거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이 시를 쓴다는 것을
자신이 시를 쓴다는 것을 친구와 현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엄청난 부끄러움은 아니고 살짝 멋쩍은 거죠. 다음,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러나 별로시고요.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가로다시고요. 라고 누가 말한 거야? 현아죠. 써놓으세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시를 써보라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시를 써보라고 제안하는 현아. 나 빼르시고요.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대요. 사람들의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로다시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 세계는 뭐였어? 도인 쓴 것 같은 경구 같은 뭐 뜻도 모르는 걸 썼지. 그지만 그때도 뭐 하는 거야?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잖아. 그지? 가로심보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시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 이전에 뜻도 모르면서 그럴듯한 어휘를 조합한 경구나 잠언 같은 시를 쓰던 나의 반성과 성찰. 현아의 말을 통해 현아의 말을 통해 시의 경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 뒤 나는요, 나 배우시고요.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 하숙집,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답니다.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아에게 첫눈에 반해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나. 스스로 먹고 싹싹한 소녀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내가 현아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첫 번째. 내가 현아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첫 번째.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미치고세요.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미치고요. 이유 두 번째. 그 앞에 거 첫 번째는 인물의 성격. 자, 인물의 성격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말할 때 고등학교에서 기본이야.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야. 하나는 뭐야? 직접 제시. 또 하나는 간접 제시. 무슨 차이인데요? 직접 제시는 봐봐. 말해주기일까? 보여주기일까? 말해주기.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또는 극적 제시라고도 말을 해. 쇼잉이야, 텔링이야? 쇼잉이야.
말해주기는 텔링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불량한 애가 뭐 한 세네 명이 모여서 바닥에 침 뱉으면서 담배 피면서 뭐 하는 거야? 짝다리 막 흔들리면서 뭐해? 야, 이 개 X 뭐 이렇게 욕하고 있어. 자, 이거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지. 왜? 내가 그 인물에 대해 성격이 이렇다라고 말했어? 아니지. 그 사람이 뭐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냈지. 맞잖아. 이게 간접 제시야. 그럼 직접 제시는 뭔데? 직접 말하면 돼. 쟤네들은 성격이 나쁜 애들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씨? 이게 직접 제시야. 쉬워. 그럼 지금 앞에 거 스스로 먹고 싹싹한 소녀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그렇지. 직접 제시겠지. 뒤에 거는 오히려 차라리, 그지? 오빠 앞에 하시고요. 오빠라는 소리는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가로 다니시고요. 사랑스럽게 여긴 이유, 세 번째. 코마 찍고요. 싹싹한 성격이죠, 이게.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줬대요. 나는 나 앞에 그러시고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답니다. 깔아주시고요. 사랑스럽게 여긴 이유 네 번째. 그냥 좋았던 거지. 무슨 또 여동생 같은. 그죠?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비유적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대요. 나는요. 나 앞에 그러시고요.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을 뒤로 제쳐놓고요. 눈앞에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다시요. 나는 바야흐로 미치고세요.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미치시고요. 뭐야 이거는? 이전의 관심사. 아까 말한 경구나 장원 같은 시들이겠죠. 뒤로 제쳐놓고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 눈앞에 현아 생각 미치시고요. 이후에 관심사.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아를 만나기 전후로 달라진 나의 태도 변화.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대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대요. 왜? 현아랑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치? 불편하지, 친구 있으면. 그러다 배려시고요.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에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대요. 혹시 둘이서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대요. 가르쳐주시고요. 질투적이죠? 의심이죠. 써놓으세요. 현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나의 상황.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나 앞에 그러시고요.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대요. 이 열병은 뭐겠어? 물론 열이 나는 병이겠지, 그치? 하지만 다른 말로 뭐요? 사랑병이겠지, 그죠? 뭐 상사병일 수도 있고. 현아를 만난 날이면요. 현아를 만나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그랬대요. 가로다시고요. 만나도 문제, 안 만나도 문제네. 그지?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첫사랑의 강렬함이 20여 년 후에도 남아있던 이유겠죠. 오늘 아침에 새로 만났을 때도 뭐 했어? 쿵 했죠? 현아를 보고 난 다음에 그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뭐 한 거야? 첫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 아니면 뭐 아픔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요. 애가 타는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대요. 그러다 배려시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대요.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래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현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열병을 앓으며 자신의 심정을 현아에게 전달하고자 연애시를 쓰게 된 나입니다. 연애시를 쓰게 된 나. 시의 경향이 달라진 거죠. 그 전까지는 경구와 같은 시였고 지금은 뭐 한 거야? 연애시로 바뀐 거죠. 막연히 앞에 어르시고요.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받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미치고세요.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 미치시고요. 관념적이라는 건 뭔가 생각 좀 하게 만드는 거고 추상적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좀 막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오케이? 자, 미추신 부분에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현아에게 반하기 전 시경향. 현아에게 반하기 전 시경향입니다. 미추보세요.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 미추시고요. 이게 바로 뭐야? 사랑에 빠진 이후 시경향.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겠어? 당연히 현아겠지? 말들이 튀어나왔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역시 현아를 만나기 전후로 달라진 시의 경향. 추상적, 화살표, 구체적이라고 바꾸세요. 추상적이었던 시 경향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기세요. 그때 앞에 두시고요.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그럼 뭐가 짱이야? 연애 감정. 그 이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그지? 현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 갈겼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나의 달라진 시 경향.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대요. 공책 앞에 오르시고요.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야, 공책이 여러 권인데 1년 번호 코스까지 썼으니까 뭐야? 제1권, 제2권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지. 그만큼 뭐 하는 거야? 쓸 말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의 감정이 넘쳐났다는 거죠. 그죠? 써놓으세요. 현아에 대한 사랑이 시집이 되어 제목인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으로 완성.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공책 한 권이 미치보세요.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그득해졌대요. 미치시고요. 왜? 현아에 대한 써놓으세요. 현아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 다시 읽어봐도요. 구구절절이 명시였답니다. 특히 한번 해주고요.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요. 몇 번을 다시 들여봐도 그럴싸했대요. 깔아주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아를 향한 첫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 또 산문에다가 운문을 삽입했죠. 그죠?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소녀 앞에 어르시고요. 소녀의 눈에다 미치시고요. 소녀의 눈이 바로 누구야? 첫사랑 현아의 모습. 미치고세요.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현아의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이미지를
호수에 빗댐. 무슨 법? 소녀의 눈 이퀄 호수잖아. 원래 나타내고 싶은 원관념은 뭐야? 원래 나타내고 싶은 걸 원관념이라고 그래. 그걸 비슷한 사물에 빗대는 걸 보조관념이라고 한다고. 얘가 표현하고 싶은 건 소녀의 눈이야, 호수야? 소녀의 눈이지. 그걸 보조관념이 무슨 사물에 빗댄 거야? 호수에 빗댄 거지. 자, 그러면 소녀의 눈과 호수는 일치해, 안 해? 일치하지. 호수하면 뭐해? 지금 그거 써있는 것처럼. 맑지, 깨끗하지, 잔잔하지, 순수하지. 전부 다 뭐해? 눈의 이미지지. 얘가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는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래? 아, 직유는 그 속성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지급법이었다면 뭐예요? 소녀의 눈은 호수처럼 맑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럼 호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얘가 원한 건 뭐야? 호수의 속성 중에서 얘가 원한 건 뭐야? 지급법을 썼다는 건. 맑은 이미지 하나였다는 거야. 다시 소녀의 눈은 호수처럼 맑았다. 이러면 뭐예요? 호수의 여러 속성 중에서 맑은 그 속성을 하나만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얘가 이렇게 말하면 뭐뭐처럼 들어가면 그래서 그냥 중립 때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채 이렇게 하면 지급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하지만 원래는 뭐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는데 보조관념의 여러 속성 중에 한 가지 속성에 뭐에 접목시킨 게 지급법이라고. 그럼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소녀의 눈과 보조관념인 호수가 완전히 일치해. 호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소녀의 눈의 이미지와 똑같이 결부된다고. 맑아 이쪽도. 넓어 이쪽도 넓어. 이쪽도 순수해 이쪽도 순수해. 이 속성이 모두 매치가 똑같이 되는 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 은유법. 그래서 흔히 중학교 때 뭐라 그래? A equal B, A는 B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야. 써나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하는 은유법. 이 중딩 거다 이거 중딩 거. 반성하시고.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밑에 보세요. 호수가 반짝입니다. 미치고요. 호수가 반짝이는 게 아니라 뭐가 반짝이는 거야? 써놓으세요. 소녀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비유.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밑에 보세요.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밑줄 긋고 바로 들으세요. 그 위면 표면적으로는 뭐 위야? 호수 위지. 하지만 실질적인 건 뭐야? 소녀의 눈망울 위지. 맞잖아. 그 위에 눕고 싶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그 눈 속에 빠지고 싶다는 거지. 그건 그 눈이 나만 바라봐야겠지. 써놓으세요. 현아와 사랑에 빠지고 싶은 감정 표현. 자,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친 부분 써놓으세요. 내가 가로친 부분 내가 현아의 맑고 큰 눈을 바라보며 내가 현아의 맑고 큰 눈을 바라보며 호수를 연상하고 그 속에 빠지고 싶다는 심정을 시로 표현. 운문에 산문을 삽입. 거꾸로 말했다. 산문에 운문을 삽입. 아시겠죠? 지금 하나만 더 써놔. 뭐 써놔? 시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을 시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 그런 역할도 있죠. 아셔야 돼요. 삽입시의 효과. 이런 것들을 보통 삽입시라고 말하거든요. 문학에서는. 특히 고전소설 김시습의 작품이라든가 김시습에 뭐 있어?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하세요. 1학년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요. 시 앞에 오르시고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에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 넣었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죠. 가로 닫으시고요. 엄청난 정성이지, 그지? 써놓으세요. 현아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집을 정성껏 꾸며 완성. 나의 심리 변화 첫 번째. 나의 심리 변화 첫 번째. 가로 열고 뭐라 써나? 기쁨, 설렘. 기쁨은 왜 기뻐? 시집을 완성해서. 설레는 거 왜 설레? 그렇지. 현아에게 전달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좋지, 그지? 자, 그 다음. 그런 뒤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향했대요.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대요. 마침 시집 앞에 그러시고요. 시집 완성을 축하해주기라도 하듯이 소담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깔아다시고요. 다시요. 시집 완성을 축하해주기라도 하듯이 소담스러운 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써놓으세요. 뭐라 써나? 시집 완성의 기쁨을 자연물인 눈에 이입시켜 표현한 겁니다. 괄호 닫으시고요. 가로친 부분요. 써놓으세요. 주인공인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표현 첫 번째.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표현 첫 번째입니다. 나는요. 나 앞에 그러시고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겉옷에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대요. 가르치시고요. 그만큼 뭐 하다는 거야? 소중하다는 거죠. 써놓으세요. 자신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시집에 대한 애정. 소중한 시집에 대한 애정. 그 다음 현아 앞에 걸어주시고요. 현아네 집까지 가는 동안 미치세요.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미치고요. 심리를 보여주는 표현 2. 뺨에 와닿는 미치세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미치고요. 심리를 보여주는 표현 세 번째.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현아에 대한 사랑이 담긴 시집을 전하러 가는 나의 설렘과 기대라고 써놓으세요. 나의 설렘과 기대. 여기까지는 뭐 진짜 신났고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말하고 좀 사랑에 빠진 거고 시의 경향이 바뀐 거고 그래서 뭐해? 현아에 대한 생각, 현아에 대한 마음을 글로 쓰다 보니까 시집이 된 거고 그 시집이 완성되고 난 다음 뭐 하는 거야? 정성껏 꾸며서 전달해 주러 가는 거죠. 전달하러 가는 와중에 눈이 내리니까 와, 날 축복해주고 있어. 완성을 기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게 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해? 과거의 어떤 모습, 이 구성적인 특성을 봐야 되는 거고 나의 심리 변화를 좀 봐야 되고 여기까지는 심리가 굉장히 좋잖아. 그치? 좀 있으면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 다음 현안의 집 골목 어귀에 들었었을 때였답니다. 미치고세요. 눈 위에 발자국 미치시고요. 자, 눈 위에 발자국 나한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네, 써놓으세요. 내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는 요소 불안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는 요소입니다. 발자국 넷이 찍혀 있었답니다. 미치고세요.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대요. 미치시고요. 그게 더 문제죠. 그죠? 써놓으세요. 친구와 현아의 발자국일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느끼는 나입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나. 뭐지? 현아랑
내 친구가 그러면 같이 무슨 관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앞에 하시고요. 눈은요,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요,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대요. 발자국은요,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대요.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가로내시고요. 이상한 느낌 미치시고 뭐요? 질투심. 자기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치?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나의 심리변화 두 번째. 나의 심리변화 두 번째. 무슨 감? 불안감. 첫 번째 뭐였어? 기대와 설렘이었지? 응. 혹시 둘이서 눈맞이하다가 들어간 게 아닐까? 둘이서는 누구겠어? 친구와 현아겠지, 그지?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대요. 가슴이 마구 뛰었대요. 방망이질을 해댔대요. 이때 가슴이 뛰는 건 설렘이 아니야. 아니지. 뭐겠어? 뭔가 불안함과 좀 질투심과 의욕과, 그지? 순간 앞에 두시고요.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대요.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요.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가로내시고요. 써놓으세요. 두 사람 사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뭐라고 있는 거지? 두 사람 사이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야? 소설이잖아. 봐봐. 뭘 봐? 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봐? 내 눈 갖고 내가 보는데 왜 안 돼요? 닥쳐? 이거 뭐야, 소설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오고 가는데 원만하지 않지? 뭐라 그래, 이런 걸? 갈등. 무슨 갈등이라 그래? 지금 갈등 상황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걸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봐. 나 끝나고 뭐 먹지? 짜장면 먹을까? 아니야. 짬뽕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거무튀튀한 면이 있는 짜장면이 낫지 않을까? 아니지. 면은 빨개 해야지. 짬뽕이지. 마음속으로 이럴까 저럴까를 하고 있는 건 뭐야? 내적 갈등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 하고 있어?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 혼자서 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두 사람 사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뭐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나. 쉬운 거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이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나입니다. 이럴까 앞에 주시고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안의 집 앞에까지 이어졌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내적 갈등 속에서도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구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나의 심정이 반영된 행동입니다. 나의 심정이 반영된 행동이죠. 어쩌겠어? 궁금한데. 나는요, 두 눈을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대요. 처마 및 섬돌은요, 신발을 놓는 그 발판이 되는 돌이에요. 옛날 집들은 바닥하고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의 맨 밑부분, 그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돌 하나를 놔요. 그래서 거기다 신발을 놓고 발을 디뎌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섬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 아니고.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친구, 미치세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 미치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여자 써놓으세요. 여자 발자국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 나. 현아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다행이 아니야? 다행이지. 그럼 불안한 심리가 사그라들겠지, 그지? 앞에를 쉬고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었대요. 현아가 아닌 것을 그때까지 불안이 가지고 마음이 놓인 것이래요. 가로 대시고요. 앞에 있는 밑에 있는 다르죠. 물어볼 수 있겠죠. 나 같으면 물어봐요. 물음표의 의미와 느낌표의 의미를 물어볼 거예요. 물음표를 그냥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느낌표를 그냥 느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위에 있는 어의 물음표는 무슨 의미야? 누가 한 거야, 저거? 어는? 나야? 나일 수도 있겠지? 근데 대문 알고 들어갔잖아. 처마미 섬들에서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만약에 나라면 뭐 하겠어? 아니네? 이거지. 뭐지? 누구지? 이런 느낌이겠지. 상대인 친구의 반응이었다면 뭐 하는 거야? 너 왜 왔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않아? 밑에 있는, 이거는 뭐겠어? 아니구나. 뭐? 현아가 아니구나. 그게 큰 거지. 그지? 가로치 못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나의 심리 변화 세 번째. 나의 심리 변화 세 번째. 뭐라 써야 돼? 현아가 아닌 것에 대한 안도감. 현아가 아닌 것에 대한 안도감이죠. 친구가 아주머니를 소개했답니다. 우리 어머니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시느라고. 점점점 뭐야? 고생했어. 이런 거겠죠. 말줄임표를 통해서. 나 펴주시고요.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내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가르쳐주시고요. 왜? 나 엄청나게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손하지? 나 왜 엄청나게 공손해? 첫째는 뭐 친구의 엄마라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 그지?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엄마라서.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건 뭐겠어? 헐, 앞에 거 상황 버리면 안 되지. 발자국의 주인공이 현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얹혀져서겠지. 이해가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발자국의 주인이 현아가 아니고 친구 어머니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정중한 인사를 통해 나타냄.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미치시고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럼 이거 겉이야 속이야? 속이지. 그럼 내면 심리 읽었어 못 읽었어? 읽었지. 누가 읽었어? 서술자인 내가 읽었지. 누구? 작품 안에 등장하는 나를 읽었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못 읽겠지만 나도 등장인물. 내 속마음 읽어. 이건 되지. 그래서 써놔. 뭐라 써놔? 1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한 거죠. 그럼 기쁨과 안도? 다행이다. 뭐 이런 거겠죠. 얼굴이 화끈거렸대요. 미치시고요. 또 얼굴이 왜 화끈거렸어? 뭐 반했어? 아니지. 이건 반한 심리가 아니지. 이건 뭐야? 부끄러운 거지. 뭐가 부끄러운 거야? 의심하고 오해했던 거에 대한 좀 전의 행동이지. 그지? 거기다 써놔. 친구와 현아의 발자국일 거라고 오해하고 질투했던 좀 전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대요. 아이고, 좋은 친구인갑네. 인사성 밝은 것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대학 문제가 나왔죠. 다 펴주시고.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대요.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에 없어서였대요. 깔아주시고요. 지 입장이지. 아줌마 입장에선 당연히 뭐해? 말할 수 있는 말이지, 그지?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20여 년 전 고등학교 시절 내가 지녔던 가치관. 컴마
사회와의 갈등. 이건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사회에서 뭐 하는 거야? 대학이라는 걸 요구하는 거고 개인은 뭐해? 그걸 거부하는 거죠. 듣고 계심? 자꾸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래. 그게 몸에서 열이 안 나는 거지. 그래야 추워지는 거야. 뭐지? 서로 욕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친구 어머니가요, 눈을 탈탈 털고요,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 뒤 나를 슬쩍 훑어보았대요. 턱짓을 한 건 뭐 하는 거야? 너 저것 때문에 왔지? 이런 거죠.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대요. 그죠? 나는요, 내 마음을 친구에게 들킨 것만 같아. 이것도 문제였죠. 그죠? 말한 것처럼 뭐예요? 3년 동안이나 같은 반이었는데, 내면 심리를 터놓고, 그냥 겉으로는 친한 친구였는데, 내면 심리를 다 속까지 터놓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했으면 됐는데. 것만 같아. 또 밑줄 세요.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미치고요. 자, 역시, 이건 뭐야? 친구에게 마음을 들킨 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든 앞에 주고요.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대요. 가로다시고요. 왜? 현아가 집에 없다는 건 아까 그 발자국의 주인공이 절대 누구는 아니야. 현아는 아니겠지. 그럼 친구와 동행했던 게 현아는 아니겠지. 그럼 둘 사이는 뭐 하는 거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이겠지. 이해가심? 써놓으세요. 발자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차라리 현아가 집에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나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미치고요. 뭐가 분위기가 좋아? 빨리. 무슨 날이야, 오늘? 시집을 완성하고 전달할 날이지. 또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축복해주는 날이지. 그렇잖아. 써놔 빨리. 현아에게 완성한 시집을 전달하여 고백하는 날. 콤마 동시에 뭐요? 바로 나의 고백을 축복이라도 해주듯 눈이 내리는 날. 현아랑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대요. 현아 앞에 그러시고요.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친구를 통해 현아에게 시집을 전달하려는 납니다. 콤마 찍고 나의 실수죠. 선 하나 찍으시고 뭐라고 써야 돼? 시집이 20년 동안 갇혀있게 된 이유죠. 왜? 친구도 보니까 현아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나의 마음을 전달해 줄까 아니면 말까를 고민했겠지. 왜? 전달해주면 나랑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이미 현아랑 친구가 잘 되고 있는 사이였던 거지. 그러니 내 마음을 굳이 전달해서 현아를 흔들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 그 시집을 전달해 줘? 안 줘? 안 주겠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친구가 뭐 하는 거야? 20여 년 후에 죽게 되는 거지. 죽자 뭐 하는 거야? 부인인 현아가 친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지. 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 앞에 그러시고요.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답니다. 가로 달으시고요.
뭐야 이거는? 써놓으세요. 내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친구도 현아를 좋아하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해하는 상황. 나는 친구가 뼈려주고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가로주시고요. 그럼 친구 뭐하고 있어? 내적 갈등이겠지, 그지? 써놓으세요. 친구의 내적 갈등이라고 써놓으세요. 친구의 부탁이니 전해줄까? 아니지. 나도 뭐에 현아한테 마음이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지?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대요. 괜히 앞에 두시고요.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었대요. 가로주시고요. 자, 가로치면 바로 뭐야? 시집을 잘 전달할 것인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하숙집을 나오게 된 이유. 시집이 전달되지 못한 요인 중 하나겠죠. 친구가 뭐 하는 거야? 그래, 전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따 줄게. 뭐 이런 말이라도 했었으면 뭐 한다는 거야? 뭐 물론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하는 거야? 가능성은 큰 거였지. 근데 친구는 뭐 하고 있어? 대답 대신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름 대답 안 한 거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서둘러 나와버렸잖아. 이해가시? 그것도 요인이겠지. 그 다음 눈길에서 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써야 돼? 과거와 현재 상황의 공통점이지. 현재도 눈 내려 안 내렸어? 오늘 아침에 눈 내렸어 안 내렸어? 눈 내렸지. 왜? 출근길에다가 눈길이었잖아. 그러니 더더욱이 나가기 싫었잖아. 그런데 여자의 정체를 모르겠고 전달해줄 물건이 뭐였지? 라는 생각에 나온 거잖아. 까먹은 건 아니지? 복습하세요.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에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대요. 발자국 앞에 두시고요.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대요.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발자국의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답니다. 가로 달시고요. 직접 지 혼자 행동하고 지 혼자 대답 다 했네. 그지? 써놓으세요. 눈에 찍힌 발자국을 오해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한 민망함.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이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래요. 가로 달시고요. 현아? 어디 갔다 와? 가로 달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 별표 하나 치시고 표현상의 특징 선 하나 찍으시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에 뭐가 보여? 뭐가 많이 보여? 쉼표가 보인다는 건 뭐 하라는 거야? 말의 호흡이 빨라, 느려. 현아 어디 갔다 와? 이거야? 아니면 현아 어디 갔다 와? 이거지. 어느 쪽이야? 후자 쪽이지, 그지? 그럼 말과 말 사이의 텀이 짧아, 길어? 길지. 호흡이 그럼 빨라, 느려? 느리지. 써놓으세요. 잦은 쉼표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아를 만난 나의 당황스러운 심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줌.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밑주세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밑주시고요. 써놓으세요. 나의 행동을 통해 당황스러운 심정을 보여줌. 현아는 온통 눈앞에 그러시고요.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가로닫으시고요. 역시 현아의 평소 성격이죠. 뭐요? 스스럼 없고 싹싹한 현아의 평소 성격